이게 제 최근 블로그 방문자 수 통계인데요. 하루 방문자가 좀 8,000명 정도였는데 5월 6일 이후로 5,000명 남짓으로 떨어졌어요. 저만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. 수강생분들도 그렇고 실제로 블로그 대행을 하고 있는 사업 블로그도 방문자가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. 그 이유는 5월부터 네이버에 일어난 몇 가지 변화 때문인데요. 오늘 이 내용을 모르고 그냥 블로그를 하시면 앞으로 방문자가 더 빠질 거예요. 오늘 이 영상에서 뭘 바꿔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. 특히 뒤에서 말씀드릴 키워드 찾는 방법은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텐데 꼭 끝까지 봐주세요. 방문자가 하락할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네이버 통합 페이지 개편인데요. 지금 네이버 검색 화면이 완전히 바뀌었어요. 화면을 같이 한번 봐볼까요?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이게 쭉 보면은 여기 AI 브리핑이 있는데 이 AI가 핵심만 요약해서 보여주는 게 생겼거든요. 예전에는 어떤 키워드를 검색하면 블로그 글이 요 통합 검색 페이지에 굉장히 많이 보였어요. 그런데 지금은 여기 클립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뉴스가 보이고 그리고 공식 출처인 사이트들, 카페, 뭐 지식인 홈페이지들이 요렇게 다양하게 보여지고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 블로그 글이 여기에서 많이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AI가 요약해 주는 글이 있어서 좀 클릭 자체가 줄어든 구조예요. 그리고 보면은 여기 AI 탭이 출시를 했잖아요. 그래서 여기서도 좀 관련된 정보를 사람들이 빠르게 검색을 할 수 있어요. 이 AI가 좀 한 번에 요약을 해 주니까 굳이 사람들이 여러 블로그를 읽을 필요가 없는 거죠. 저는 또 공모주 글을 많이 쓰는데 공모주 청약글을 많이 쓰는데 얼마 전에 했던 마키나락스 공모주를 검색을 해 보면 이걸 보고 좀 검색 로직이 많이 바뀌었다는 걸 실감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뉴스가 뜨고 그리고 유튜브가 보입니다. 원래는 유튜브가 없었거든요. 근데 신뢰도가 높은 이 구독자가 많은 공모주 유튜브 채널을 네이버가 끌고 와요.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정말 신뢰를 많이 하는 뭔가 공식 출처나 이런 유튜브들까지 다 끌어서 이 네이버 화면에서 보여줘서 사람들이 네이버를 좀 더 이용하게 하려고 하지 않나. 뭐 약간 광고나 홍보성 글들은 이제 뒤로 빼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이 통합 검색 페이지 화면은 네이버가 진짜 신뢰도 있는 채널을 위에 올려주는 것 같아요. 카페도 그렇고 좀 카페 등급이 높은 그런 카페들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공모주 글을 포스팅을 해도 예전처럼 많은 조회수가 생길 수가 없는 구조예요. 반면에 여행이나 좀 상품 리뷰, 예를 들면 뭐 제주도 여행으로 검색을 해 볼게요. 예를 들면은 제주도 여행이라고 검색을 해 보면 여기에는 좀 블로그 글들이 많이 뜨는 편이거든요. 인플루언서 토픽도 뜨고 인플루언서 콘텐츠도 뜨고. 그 이유는 여긴 사람들의 경험이 더 궁금하기 때문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여행, 상품 리뷰, 맛집 요런 데는 좀 여전히 블로그가 강세인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 검색에서도 좀 강한 주제들이 있다는 거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렇다면은 저처럼 좀 정보글을 주로 쓰는 주제들은 좀 앞으로 포스팅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? 이제는 우리가 이런 정책글, 저는 경제 블로거다 보니까 정책글을 많이 쓰거든요. 이 정책글 같은 거를 쓸 때는 뭐 예를 들면 지금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이슈니까 요런 거 쓸 때는 사람들이 정말 궁금한 포인트가 뭔지를 찾아내 주는 게 좋아요. 이런 거를 잘 찾으면은 좀 홈판 유입도 많이 생기거든요. 예를 들면은 이 고유가 지원금, 고유가 피해 지원금은 전 국민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.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궁금한 게 나도 받을 수 있는지 이게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카페를 봐서 여기 카페에서 여기 이제 보면은 사람들이 커뮤니티에 형성된 댓글들을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좀 많아요. 그래서 저는 이 고유가 지원금이라는 글을 쓸 때 좀 '건보료를 포인트로 좀 잡아 봐야겠다. 전 국민한테 주는 게 아니니까.' 그래서 그 포인트로 좀 글을 작성을 했었거든요. 그래서 뭐 총정리, 뭐 신청 방법 이런 거는 AI가 다 알려주니까 이런 거 말고 좀 유입이 생길 수 있는 포인트를 잡아서 작성을 해 주셔야 돼요. 그래서 이런 걸 캐치할 때 좋은 방법은 요렇게 저는 좀 카페를 많이 봐요. 커뮤니티에서 댓글들을 많이 보거든요. 아니면은 좀 AI한테 질문도 하고 여기에서 사람들이 궁금한 게 뭐냐? 그리고 좀 사람들의 반응을 많이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요. 그다음에는 저는 좀 자료를 잘 찾아보는 편인데 저는 주로 경제 같은 경우는 공식 문서를 찾아봅니다.
실제로 이 고유가 지원금 같은 경우도 정부에서 발표한 이제 문서가 있거든요. 그러면은 저는 보통 구글에서 예를 들면 고유가 지원금 뭐 PDF 보통 PDF로 발표를 해요. 그러면 PDF 요렇게 해 가지고 여기 PDF로 이 행정안정부라는 사이트에서 뭔가 발표한 PDF 자료가 있나 하면서 요런 데를 좀 하나하나씩 보도 자료 같은 걸 봅니다. 그리고 어떤 이제 PDF를 다운 받으면 그다음에는 AI랑 같이 정확하게 넣어서 분석을 해 보는 거예요. 제가 생각하는 블로거의 역할은 그냥 정보만 나열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. 어떤 내용이 있으면 좀 자기의 의견을 넣어서 해석을 해 주고 또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블로그에 글을 쓰실 때 예를 들면은 어떤 정보에 대한 글을 쓴다고 하면은 AI랑 그 내용을 질문도 하면서 좀 하나씩 해석을 해 보는 거예요. 그래서 해석한 내용 그리고 또 사람들이 궁금한 내용을 꼭 포스팅에다가 포인트로 잡아서 넣어 주세요. 이게 첫 번째 이유였고요. 두 번째는 피드메이커 얘기를 해 볼게요. 5 월부터 피드메이커 4 기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. 이번 피드메이커 4 기는 좀 특이하게 네이버가 직접 선정을 했어요. 경제에서도 피드메이커 4 기가 되신 분들을 보니까 진짜 그동안에 좀 꾸준히 나만의 콘텐츠로 글을 이제 작성하셨던 분들이 되셨더라고요. 약간 AI로 긁어서 쓰는 글을 쓰시는 분들은 거의 안 되신 것 같아요. 피드메이커에 선정되면 좀 홈 화면에 많이 띄워 주거든요. 이분들이 이 1 년간 활동을 하는데요. 여기 이제 네이버 PC 화면에서 m.naver.com으로 하면은 이 모바일 버전을 볼 수 있어요.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은 지금 요렇게 초록색으로 표시된 게 인플루언서라는 표시고요. 요게 파란색으로 표시돼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. 그러면 그분들이 좀 피드메이커 4 기인데 쭉쭉 내려가서 요렇게 여기 파란색으로 보이는 분들이 이 피드메이커 4 기입니다. 그래 가지고 여기 들어가서 보면은 이 사람이 피드메이커인지는 어떻게 아냐 하면은 여기 피드메이커 4 기라고 카테고리에 이분들이 글을 올려요. 그래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어요. 이 사람이 피드메이커인지 아닌지. 그러면은 좀 일반 블로거는 혼판 유입이 잘 안 되느냐? 됩니다. 이 혼판 유입은 뭐냐면 이 개인화 맞춤 공간에서 들어오는 구조거든요. 그래서 사실 홈판 유입을 만드는 건 어렵지 않아요. 근데 뭐가 어려운 거냐면 우리는 좀 방문자가 많은 걸 원하잖아요. 그래서 이 방문자가 많이 생기는 좀 포스팅을 만드는 게 어려운 거거든요. 이럴 때는 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먼저 일단 벤치마킹할 블로그들을 많이 찾아둬야 됩니다. 저도 좀 그분들을 많이 좀 보면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보면서 인플루언서도 아니고 글도 예전부터 오래 쓰지 않았는데 생각보다 방문자가 많이 나오는 분들을 좀 리스트업 해 두고 있어요. 그런 분들을 분석해 보시면 좋아요. 여러분들의 각 주제에서 이 사람이 하루에 얼마나 글을 쓰는지 또 어떤 주제로 쓰는지를 유심히 보는 거예요. 그리고 나는 거기서 글감을 찾아보는 거죠. '아 대중이 관심 있는 글은 좀 이런 거구나.' 하면서 좀 보시는 거예요. 그리고 세 번째 "연관 검색어가 없어졌는데 키워드를 어떻게 찾아야 하나요?" 라고 좀 물어보셨는데요. 이 연관 검색어는 없어졌지만 키워드는 사라진 게 아니거든요. 저는 지금 여러 시도들을 해 보고 있는데 제가 포스팅을 하면서 좀 홈판 유입이 생긴 것과 좀 안 생긴 것 그러니까 성공담이랑 실패담을 좀 보여 드리려고 해요. 자 요 글 요거를 제가 요새 국장이 핫하니까 좀 트렌드인 것 같아 가지고 써 봤는데 이 경제는 지금 국내 주식이 트렌드이기 때문에 꼭 주식과 관련된 글을 많이 써 주시면 좋아요. 이 글이 홈판 유입이 하나도 안 생겼습니다. 그 이유를 추측해 봤을 때 제 스스로 좀 결론을 내렸는데 첫 번째는 제목에 좀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 할 만한 키워드가 없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제목 방향이 너무 생뚱맞다. 뭐 살아남은 방법? 이런 게 이제 대중의 관심이 아니라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제목에 있어서 네이버가 판단하기에는 이제 홈판 유입이 생길 수가 없고 그리고 이제 뭐 검색 유입도 당연히 안 되겠죠. 여기 키워드가 없으니까. 근데 반면에 요 글 요 글은 지금 꾸준히 홈판 유입이 생겼었는데 많지는 않지만 쪼끔이라도 생겼었는데 여기에는 제가 키워드를 넣었었거든요. 어떤 키워드였냐면 SK 하이닉스 여기 보면은 SK 하이닉스로 보면은 요 검색창에 주가가 있거든요, 목표 주가.
주가가 있고 이 전망이 있었어요. 검색 유입도 좀 저는 계속 잡아보고 싶어 가지고 SK 하이닉스 주가 그리고 목표 전망을 키워드로 넣고 나머지는 좀 대중이 궁금해할 만한 후킹 문구를 좀 "여기 230만 원까지 갈까?" 요렇게 작성을 해본 거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블로그 방문자를 올리려면 이제는 홈판 유입을 좀 많이 만드셔야 되는데, 그래서 이 대중이 궁금해하는 거는 좀 이 검색창에 다 있거든요. 우리가 이 수요를 좀 읽어야 한다. 이 주가 전망이라는 단어를 내가 제목에 작성하지 않아도 요거랑 비슷한 류의 어떤 비슷한 어감의 표현이 있을 거잖아요. 그러면은 고렇게 방향만 맞으면 되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방문자를 좀 늘리기 위해서는 이제는 좀 검색 유입보다는 홈판 유입에 쪼끔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것 같아요. 그 홈판 유입의 핵심은 좀 내 포스팅이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 하는 주제인가, 그리고 좀 사람들이 클릭하고 싶어 하는 제목인가, 본문도 가독성이 좋은가, 이런 걸 좀 하나씩 점검해 나가야 하는 시기인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사업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. 사업자분들도 그 홈 화면에서 내 글이 좀 클릭되게 제목 구조를 어떻게 바꾸고 또 대표 이미지를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고거를 좀 고민을 많이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저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요즘 좀 1일 1 포에서 3% 늘려보고 있습니다. 3% 늘려보고 있고, 피드메이커 4 기분들도 굉장히 포스팅을 공격적으로 하고 계시거든요. 그래서 이 상황에서 좀 살아남기 위해서는 1일 1 포로는 부족하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. 그래서 저도 새로운 도전에 대한 결과도 좀 많이 공유를 해 보도록 할게요. 제 블로그에 오시면 좀 동기부여되는 글도 많으니까 이 네이버에서 아임 플래너 검색하셔서 한 번씩 들어오셔 가지고 댓글로 좀 유튜브 보고 왔다고 남겨 주시면 저도 바로 이웃 추가 가겠습니다.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? 좀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궁금한 점은 좀 댓글로 남겨 주시고요. 저는 그러면 다음에도 좀 블로그와 관련된 유익한 이야기로 돌아올게요. 감사합니다.